요즘 뉴스 좀 본다 싶은 분들이라면 이 이름 모를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주인공, 바로 김건희 특검 소환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진짜로 공식적인 날짜가 통보됐습니다. 8월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특검이 통보한 거죠. 이게 단순한 수사 절차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한가득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좀 더 흥미롭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권력과 돈, 종교와 무속, 그리고 로비가 얽힌 현실판 정치 스릴러입니다. 먼저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19일 만에 김건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보통 특검이 이렇게 빨리 소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이미 상당한 자료나 정황이 확보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동안 김건희는 수차례 검찰에 출석 요청을 피해왔습니다. 건강 문제, 대선 일정, 언론 노출 우려 등등 이유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미뤄져 왔죠. 그러다 작년엔 심지어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조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검 소환은 그동안의 논란과 회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혐의가 있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 둘째는 무속인인 건진법사와의 연결을 통한 인사 개입 등 권력 남용 의혹, 그리고 셋째, 최근 가장 주목받는 통일교를 통한 고가 선물 수수 의혹입니다. 특히 마지막 통일교 관련 의혹은 그 무게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통일교의 세계본부장이었다는 윤모 씨입니다. 이 사람이 김건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선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2천만 원대 샤넬백 2개, 그리고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명품들까지. 듣기만 해도 눈이 휘둥그레지죠. 이쯤 되면 그냥 선물의 범주를 벗어난 것 아닐까요? 특검도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자택을 포함한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했지만 실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검이 확보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선물 구매에 사용된 영수증과 통일교 내부 품위서입니다. 이 품위서가 진짜 핵심이에요. 단순히 윤모 씨 개인이 마음대로 명품을 산 게 아니라 통일교 내부에서 결제를 받고 조직적으로 진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 말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권력에 접근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선물이 전달될 당시 윤모 씨가 캄보디아 개발 지원 사업과 YTN 인수 같은 민감한 정치 이슈를 거론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상황 아닙니까? 명품 선물과 함께 정치적 청탁이 동시에 오갔다면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이쯤 되면 생각나지 않으세요?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단을 통한 뒷돈, 비선 실세, 청탁과 로비, 그 모든 게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번 사건을 그냥 단순한 선물 받았다더라 수준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정황이 구체적이고 관련된 이름들이 무겁습니다. 건진법사, 통일교, 명품, 주가 조작, 정치권 청탁까지 퍼즐을 하나씩 맞춰오면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특검은 김건희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7월 29일 오전 10시로 통보했죠. 그 역시 피의자 신분입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태균 특혜 관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현재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죠. 과연 이 부분은 특검 수사에 응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피하고 시간만 끌려고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문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권력 시스템이 어디까지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명품을 사고 정치권에 접근해서 사업적 이익을 꾀하고 그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였다는 사실,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게 실제로 밝혀진다면 대한민국 현대사의 또 하나의 어두운 장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철저히 계획된 구조였던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건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지켜봐야 할 역사적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특검은 이 모든 정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감시받지 않는다면 언제든 이런 일은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진실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누가 죄가 있고 없고는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이슈,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과 반응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